미국 기준금리 4.75%, 한국 기준금리 3.5%. 요새 금리가 많이 올라서 다들 힘드시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무려 75%인 나라가 있는데요. 1억을 빌리면 1년 이자가 무려 7,500만원입니다. 또한 IMF 구제금융을 22차례나 받고 9차례나 부도를 선언하였다고 하네요. 풍부한 자원과 비옥한 땅을 바탕으로 한 데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우승했으며 현존 축구의 신인 메시 보유국이죠. 많은 현란한 축구 기술의 창시자이자 축구 영웅인 디에고 마라도나도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리고 세기의 미녀이자 영원한 줄리엣 신 올리비아 허시가 있습니다. 제266대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또한 아르헨티나 태생이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나라이죠. 하지만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금리는 75%이고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94.8% 상승했다고 하네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자국 통화인 페소 가치는 연일 급락하여 벌어들인 페소는 최대한 빨리 써야 된다며 사용한다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달러를 사모아 침대 밑이 숨겨둔다고 하네요. 우스갯소리로 도둑들이 침대 밑만 뒤진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 전체의 42%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하네요. 식자재 마트 주변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거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고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던 아르헨티나는 어쩌다 무너지게 되고 9번의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10년) 아르헨티나는 1인당 GDP는 세계 7위로 세계 최상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했었죠. 매우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던 선진국이었으며 유럽에서 아르헨티나로 대거 이민을 왔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걸 아시나요? 이탈리아의 소설 아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를 원작으로 애니메이션화한 엄마 찾아 산만리입니다.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소년이 188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가정부 일을 하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서 당시 가난하던 유럽인들에게 아르헨티나 드림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경제부국이 되었을까요?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28배에 달하는 총 279만 킬로미터 제곱의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크기로 세계 8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쇠고기와 밀 등을 수출하여 농업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에는 전쟁 특수로 안정적인 번영을 구가하며 교육이나 복지 수준도 높은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어떻게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1930년 세계 대공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농축업의 수출 비중이 컸던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때 파시즘을 기반으로 한 군인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1943년 쿠데타의 주역인 페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페로는 노동자와 빈민을 돕고 내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만 치중하게 되는데요. 노동자들은 열광했지만 이런 포퓰리즘의 결과는 좋지 못하죠. 정부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게 되고 중앙은행을 장악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되고 페소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1976년 포퓰리즘을 부정하며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비델라를 위시한 군부 독재자들의 실정과 호세 마르티네즈 대 호즈 경제부 장관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맙니다. 페론 정권의 내수산업 육성 정책을 폐기하고 중공업 육성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중공업 육성을 위해 유치한 과도한 외채가 문제가 되는데요. 외채를 갚기 위해 외채를 끌어오는 돌려막기를 하고 그 자본들이 시장에 풀리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죠. 또한 알짜 국가재산을 팔아 이자를 갚고 국영기업을 헐값에 매각해서 뒷주머니를 챙기는 정치적 부패가 매우 심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1978년 피파 월드컵 아르헨티나 유치권을 따내는 것과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을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파 직원들과 심판에게 뇌물을 주느라 정부의 국고를 엄청나게 탕진했다고 하네요. 1982년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을 치르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또한 1974년 5.8%라는 낮은 빈곤율이 1980년도에는 37.4%까지 6배 늘어나게 되죠. 쿠데타가 일어난 1976년부터 1982년까지 6년간 40만 개가 넘는 회사가 파산하였으며 1980년 지역 외환은행이 파산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은행을 포함한 37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은행 예금의 25%가 소멸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률도 1975년에는 3.8% 정도였지만 1982년에는 무려 18%까지 상승했다죠. 1983년에 군부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라울 알폰신이 문민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라울 알폰신은 화폐 개혁을 단행하며 신화폐를 도입하는 아우스트랄 정책까지 내놓으며 정말 별짓을 다해가며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살리려 발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라울 알폰신은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두고 카를로스 메넴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퇴진합니다. 카를로스 메넴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며 수출 규제를 풀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켰습니다. 페그제라는 통화 정책을 시행해 페소화를 달러에 고정시켜버리는데요. 페그제로 물가를 잡을 수 있었지만 타통화 평가절하 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상수지 적자를 얻게 됩니다. 이때 IMF의 구제금융을 또 받았으나 2001년 파산을 선언하게 되죠. 이때가 무려 7번째 파산이었습니다.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이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신자유주의 정책은 폐기되고 기업을 국유화시켰으며 페그제를 포기하고 페소화를 40% 평가절하하는데요. 다시 수출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녀는 페론 정책을 펴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연금 수급자 수를 늘리는데요. 이렇게 되니 총인구의 20%가 연금을 받게 되고 결국 재정적자가 심각해집니다.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당선되며 외환 규제 철폐, 외자 유치 활성화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썼지만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지며 2019년 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현재 대통령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당선됩니다. 그런데 또 이분도 페론 정책을 펼치며 적자 따위는 무시하고 통화량을 늘리는데요. 2020년 9번째 국가부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역사를 쭉 보면 정말 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델라 군부 때 망가진 경제가 계속 최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페론 정책은 단기적인 호황으로 빈부격차가 줄게 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재정적자로 물가가 상승하고 반면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 고통이 커지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다시 페론 정책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은 94.8%를 기록하고 1인당 GDP는 13,622달러로 세계 62위에 불과하다네요. 10번째 국가부도가 나올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통계 조작도 일상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물가 상승률은 실제보다 절반 정도 밖에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빈곤층은 30%에 이르는데 정부에서는 4.7%라고 주장한다고 하죠. IMF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33%는 하루에 4에서 10달러, 10.9%는 하루 4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리튬 매장량 세계 3위, 셰일가스 세계 2위 등 세계 6위 자원부국으로도 평가받는 아르헨티나. 경제 몰락의 원인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됐다고 평가됩니다. 제조업 육성의 실패, 페론 정권의 포퓰리즘, 군사정권 때의 외채 문제와 통계 조작 문제 등이 제기됩니다. 결국 국가를 이끄는 지도층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서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를 대체할 공동결제 수단을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죠. 아르헨티나는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